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감 시간입니다. 여름철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비법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다이어트 하니까 무조건 굶거나 또 무슨 뭐 원푸드로 뭐 해결한다 하지만 조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제대로 된 다이어트 정보들 저희 건강보감에서 마련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죠. 평생의 숙제 다이어트, 요가, 수영, 다이어트 보조제 등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들이 쏟아지지만 결국은 자신과의 싸움인데요. 폭식과 음주, 야식과 같은 많은 유혹에서 다이어트를 이겨낼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지금부터 주목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보감의 리포터 허수익입니다. 여자나 남자나 이제는 정말 365일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확실히 노출의 계절 여름에는 그 다이어트를 하는 마음이 더욱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식이요법부터 운동까지 정말 쉬운 게 하나 없고 매 순간순간이 자신과의 싸움인데요. 그래서 오늘 건강보감에서는 다이어트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장 좋은 다이어트는 살이 찌기 전에 먼저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정말 살이 찌지 않는 효과적인 방법 3가지 정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여성의 경우에는 생후 1년, 사춘기, 임신 네. 말기 이렇게 3번에 걸쳐 지방세포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더구나 이때 만들어진 지방세포는 크기가 유독 크고 만들어진 이후에는 세포의 크기가 작아질지라도 세포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살을 뺀다 해도 다시 살이 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체지방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마세요. 섭취 칼로리가 동일해도 하루 2끼밖에 먹지 않는 사람은 체지방이 늘기 쉽습니다. 식사 간격이 길어지면 신체 기관이 알아서 다음 식사 때까지 먹은 것을 지방으로 쌓아 에너지를 비축해 두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급하게 식사를 하지 마세요. 빨리 식사하게 되면 식사량이 늘게 되고 식사량이 많아지면 체지방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식을 막기 위해서는 천천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은 것이 흡수되면 혈액 중에 당분이 증가해 뇌 만복 중추가 자극을 받는데 뇌로부터 이제 충분하다는 신호를 받는 데는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조급한 식사는 뇌로부터 신호를 받기 전에 이미 많이 먹어버린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적당한 식사량을 미리 정해두고 최소 15분에서 20분 정도 식사 시간을 들여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 단 음식을 먹지 마세요. 밤이 되면 사람의 혈액 중인 인슐린 호르몬이 상승합니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뀌게 되어 지방세포에 축적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기 전에 먹은 단 음식은 쉽게 체지방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3가지 조건을 지키기만 해도 체지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정말 미디어에서 내장 지방에 대한 위험성을 많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내장 지방은 날씬한 분들도 겉으로 봤을 때는 날씬해 보이지만 속에 내장 지방이 많이 쌓여서 고민이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럴 경우에 내장 지방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지방은 피하 조직이나 내장 사이에 축적됩니다. 흔히 걱정하는 뱃살에 붙은 지방은 피하 지방입니다. 의학적으로 피하 지방은 단순한 미용상의 문제일 뿐 건강상에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과는 다르게 체내 대사가 원활하여 복부의 지방이 혈액수로 쉽게 유입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인체의 포도당 소비를 조절하는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인슐린의 작용이 방해를 받으면 몸은 인슐린 분비를 늘리게 되고 결국 심장 박동과 혈관 수축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압이 높아지고 몸 안에 포도당이 증가해 당뇨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즉 내장지방, 복부지방은 당뇨, 간기능 저하, 협심증, 동맥경화, 고지혈증 등 많은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때문에 미용을 위해서나 건강을 위해서 과도한 체지방, 그 중에서도 내장지방은 반드시 관리되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내장 지방이 쌓이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술 때문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술을 마셔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 중에 술을 꼭 마셔야 한다면 혹시 요령 있게 마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술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갖고 있지 않고 마시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다면 마시는 방법이나
술의 종류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합성주보다는 되도록 자연에 가까운 술을 고르세요. 합성주의 합성 화학물은 체내에서 독소를 축적시키며 대사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와인이나 발효주 등 가능한 자연에 가까운 술을 권합니다. 다음으로는 차가운 술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얼음이 들어가는 칵테일이나 샤워는 몸을 차게 하므로 상온의 와인이나 따뜻하게 데워 마시는 술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시고 난 뒤에는 따뜻한 국물로 해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술을 많이 마셔 탈순사가 있게 되면 살찌는 원인이 됩니다. 참고로 해장국은 다음날 아침보다 술을 마신 직후가 더 좋습니다. 네, 오늘은 다이어트 할 때 유혹이 될 수 있는 음식들을 요령 있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요. 여름이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시원한 냉면과 콩국수입니다. 이 음식들도 사실 면이 밀가루 음식이기 때문에 피해야 하는 건 맞지만 혹시 먹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먹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소면이나 냉칼국수 등은 어딘가 산뜻한 느낌이 들면서 건강식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실은 그다지 다이어트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요. 우선 면류는 음식들이 지나치게 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짠 음식은 다이어트에 좋지 않아 권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소면이나 냉칼국수도 라면이나 파스타 마찬가지로 밀가루로 만드는데요. 인체에는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것 이외에는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습니다. 좋지 않은 기름과 소금, 설탕 등이 섞여 들어간 가공식품은 식재료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지 않아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는 음식입니다. 때문에 몸에서 열을 잘 내지 못해 몸을 차갑게 하는 음식으로 분류합니다. 그럼에도 면류를 고른다면 면 또한 가능한 자연 상태에 가까운 것을 권합니다. 하얗게 정지한 것보다는 색깔이 풍부하게 남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색이 풍부한 음식은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어 항산화력을 높여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면류가 먹고 싶다면 소바가 좋겠고, 빵이 먹고 싶다면 호밀빵을 고르는 등 조금이라도 원형에 가까운 음식을 고르세요. 밀가루 음식을 먹을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따뜻한 죽을 함께 혹은 식후에 먹어둔다든지 감자, 고구마 같은 근체류나 향이 강한 야채를 함께 먹으면 음식 궁합이 좋습니다. 일단 하얗게 정지한 음식이면 우리 몸에 안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밀가루가 우리 몸을 차갑게 한다면 혹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 좋은 식재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동안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을 드시라 권해드렸는데요. 한의학에서는 각각의 음식물의 다른 성질을 약성이라고 합니다. 약성의 종류에는 뜨거운 성질을 말하는 열성, 차가운 성질을 말하는 한성, 따뜻한 성질을 말하는 온성, 서늘한 성질을 말하는 양성, 마지막으로 평범한 성질을 말하는 평성,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열성과 온성은 몸의 한기를 제거하고 정력과 양기를 강화해주며 신체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반면 한성과 량성은 몸 안에 나쁜 열이나 흥분작용을 가라앉히며 침이나 체액의 분비를 촉진, 혈액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성은 성질이 부드러워 서서히 몸을 보호합니다. 이들 중 열성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식재료로는 버찌와 고춧가루가 있고, 온성에 해당하는 식재료로는 대추, 파, 살구, 부추, 생강, 강낭콩, 양파, 피망, 호두, 마늘 등이 이에 해당하니 두루 드셔서 따뜻한 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이어트에 대해서 김태윤 원장님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원장님께서 특히 강조를 하시는 것이 바로 다이어트를 할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라고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다이어트는 실제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날씬해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처음 생각하는 것이 칼로리를 줄이자입니다. 네. 요즘 제로 칼로리나 저칼로리 상품들이 많이 발매되고 있고, 유사 제품과 선택을 고민할 때 이들의 유혹을 거절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칼로리 수치가 아니라 먹고 난 후 몸 안에서 몇 칼로리를 연소시키는가입니다. 지방을 연소시키기 위한 영양이 부족하면 아무리 섭취 칼로리를 줄인다 해도 여전히 연소되지 못한 칼로리는 남게 됩니다. 이것이 축적되어 버리면 결국 살이 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을 연소시킬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먹으면서 날씬해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살이 빠지지 않는 큰 원인 중 하나로 몸에 냉기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 중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손, 발, 하복부 등의 차가운 몸으로 고민이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이 건강은 물론이고 다이어트의 나쁜 이유는 몸이 차가우면 대사가 나빠지고, 그러면 소비 칼로리가 저조하게 되어
결국 살이 찌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몸의 냉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손쉬운 한 가지 방법은 몸의 냉기를 없애고 몸을 덮이며 보하는 보약을 드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식생활 개선을 통한 것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을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으로 체질이 개선되어 대사량이 늘게 되면 결국 건강한 다이어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도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이유들이 이것 때문이었군요. 그런데 또 일상적인 식생활 개선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워낙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이것조차도 쉽지가 않은데요. 이런 경우에 한방에서는 어떤 도움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약식동원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약도 음식도 근원은 하나라는 뜻인데요. 마늘, 생강과 같은 몸을 덮이는 식재료를 꾸준히 드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에 더해 인삼, 녹용과 같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좋은 약재로 자신의 체질에 맞는 보약을 지어 드신다면 더욱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녹용의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진행할 때에도 자칫 감량으로 허해질 수 있는 몸의 기운을 보해주어 건강을 잃지 않도록 합니다. 이는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만이 아니라 늦은 임신을 준비한 여성분이나 갱년기 장애로 힘든 분들에게도 탁월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보약으로 살찔까 걱정하는 분이나 간 기능 저하로 한약을 꺼리는 분들께도 좋습니다. 여름이라 보약을 미루는 분들께 반대로 여름이기에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